자, 6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의 어려운 계산 부분 나오는 거 다 끝냈죠. 자, 오늘은 전기 에너지하고 발전기의 원리를 배울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자, 2학년 때 우리 전기 뒷부분에 전자석하고 전동기 나왔었죠. 자, 그거를 짧게 선생님이 요약한 거를 보여주고 시작할 건데, 왜냐면 오늘 배울 내용하고 원리가 완전 반대야.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도선을 1000번, 2000번, 여러 번 감으면 그럼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크게 확대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코일이야. 코일 내부에는 직선 모양, 주위에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된다. 코일이 동글동글 이렇게 막 감겨 있으니까 이 동그란 네 손가락이 코일 방향으로 향하게 돼. 그래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요번에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을 자연스럽게 얘가 향하게 돼요. 저 사람 손이 막대자석처럼 그려져 있지? 그러면 저 엄지손가락이 N극처럼 위치한다. 막대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이거는 코일이 막대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드는 거다. 뭐 연습해보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표현한 건데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반대야. 이것도 결국 코일의 전류가 셀수록 세다. 그리고 코일이 많이 감기면 감길수록 세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석이 뭔지 봅시다. 전자석, 전류가 흐르는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이 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및 방향을 조절하여 자석의 세기와 자극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코일을 이용해서 뭔가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비상벨도 만들고 초인종, 스피커, 전자석, 기중기, 자기부상 열차 등을 만들었다. 그림을 일단 원리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철심을 넣은 거야. 그럼 아까 코일 자체가 자기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코일 안에 아예 그냥 철을 넣어서 자석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해서 자석의 세기와 자극의 위치를 바꾸도록 해서 비상벨, 초인종, 스피커, 전자석, 기중기, 자기부상 열차 등으로 이용하는 전자석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힘을 자석처럼 만들어서 이용하는 도구이다. 그러면 우리 3학년 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도구를 이제 쭉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자기 유도는 뭐냐? 조금 전에 봤던 전동기, 전자석,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을 활용하는 거라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뭐가 반대냐?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현상을 이번에 활용할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자석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죠? 그럼 저기 코일에 밑에 보면은 검유계라고 나오는데 이름을 들으니까 좀 유추가 되지? 검유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다. 뭐 이런 뜻인데 전류가 안 흐를 때는 0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까지 검사하게 하는 검유기를 연결해 놓은 거야. 지금 오른쪽 코일에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원장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가운데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코일이 막 감겨 있고 검유계가 연결돼 있고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어. 자, 왼쪽에 가까이 할 때, 자, 지금 막대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접근한다. 그러면 접근하는 순간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으로 갑시다. 그랬다가 막대 자석을 코일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검유계 눈금이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가면서 좀 전에 가까이 할 때랑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그럴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거를 가까이 하는 행동이나 멀리 하는 행동을 멈추면 전류는 다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꼬마 전구를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그림인데, 그러면 얘는 자석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전구의 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지만 전류가 방향이 바뀌는 거는 확인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은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도 바뀐다. 세기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전류의 세기가 강하게 흐르고,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전류의 세기도 세고,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자, 다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좀 느껴지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이 강할수록,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호를 이용해서 그린 회로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저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그림이고, 저렇게 만들어낸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떤 때 세냐? 코일을 4번 감을 때보다 8번 감았을 때 더 셀 것이고, 자석을 빠르게 이동했을 때 더 강하게 유도되겠다. 동화교과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도 실험한다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보자.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 가까이로 가져갑니다.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입니다. 더 센 자석을 이용해서 실험을 반복합니다. 자, 1번에 자석을 코일 가까이 가져가면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대. 2번에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없다 그랬죠?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검유계 바늘이. 3번, 코일에서 자석이 멀어지게 하면 그때 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검유계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더 센 자석을 이용하여 실험을 반복한다. 그러면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검유계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 동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 유도전류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유도전류 세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유도전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지. 만약에 자석의 운동 방향이 접근하는 거랑 멀어지는 거랑 유도전류의 세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지 유도전류 세기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X라고 해야 됩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더 많이 넣고 같은 실험을 하면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게 켜집니다. 자석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세지는데 자석을 많이 사용하면 자기력이 강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3번, 코일을 더 많이 감고 실험을 하면 더 밝게 켜집니다. 맞고. 검유계로는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으나 전류의 세기는 알 수 없다. 아니지. 전류의 세기도 눈금이 더 큰 숫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X.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가까이 하였더니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때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서술하시오.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3번,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할 때 검유계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더 이거를 활용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장치예요. 자,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플라스틱 관 A하고 B하고 둘 중에 B 쪽에는 LED가 연결된 코일을 감은 후에 같은 자석을 A, B 위쪽 입구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아서 낙하시켰다. 이때 B를 통과한 자석이 더 늦게 지면에 도달했다. 요거를 설명하려면 저번 시간에 배운 그림 보고 가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뭐냐?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에너지가 손실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만 했었는데, 그걸 한번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줄게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을 때
지면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엄청 무거운 공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충격을 받거나, 또는 탄력이 있는 공 같은 경우라면 똑같은 높이까지 튀어올라. 그래서 연구기관처럼 계속 같은 운동을 하겠죠. 하지만 공기의 저항과 마찰로 인해서 사실은 점점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감소해서 공에 튀어오르는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 자, 이거를 기억하고 아까 이제 그 도구랑 연결이 될 거야. 이 유도전류 장치를 봅시다 하는 거야. 얘도 자석이 밑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손실이 없이 떨어지는 거와 뺏기고 떨어지는 거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는 B와 다른 게 뭐냐면 이 통 속에서 자석이 밑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그러면 맨 바닥에 저 자석이 떨어질 때 속력이 있겠죠. 가속 운동이죠. 중력이 계속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야. 그러면 지금 B에서도 LED라 그래. 꼬마 전구가 아니고 이제 LED인데 지금 LED가 연결된 코일이 없다면 자유낙하 운동을 똑같이 하는데 저기에는 LED가 연결된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코일에서 멀어지고 두 개의 과정이 일어나죠. 우리 앞에서 배웠지. 코일에 접근할 때 전류가 흐르고 멀어질 때 전류가 흐르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럼 두 번에 걸쳐서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자석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뀌지 않고 에너지가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A에서 바닥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보다 오른쪽에는 중간에 전기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떨어졌기 때문에 속력이 더 느려졌어. 그래서 더 늦게 도달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고 운동 에너지가 약해져서 늦게 도달했다. 이 실험을 할 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더 크게 하려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걸 여기서 또 상기시키면서 유도전류를 강하게 할 때 아까 조건이 뭐였지? 강한 자석일수록 코일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전류가 세기가 커진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코일을 더 많이 감을수록 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 그럼 빠르게 움직일수록 어떻게 하면 돼? 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저길 지나갈 때 속력이 빨라질 테니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서 이 LED의 밝기를 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LED의 즉 코일의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중력이 일을 했죠. 우리 3단원 배우고 6단원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죠? 중력도 일을 하는 거다. 우린 지구에 살면서 뭔가 공중에서 지지대가 없어지는 순간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건들은 다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체를 잡아당기느라고 애를 쓰는 것이고 작은 물체보다는 질량이 큰 물체를 떨어뜨릴 때 중력도 긴장한다.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질량이 2배면 2배를 끌어당겨야 되고 1m보다 10m를 당기려면 더 애를 써야 되는 중력도 정말 힘을 줘서 일을 하는 애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애를 쓰는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면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엄청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심히 흘러가는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캐치한 사람이 뉴턴인 거죠. 저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데 저런 일이 왜 일어날까? 라고 생각한 게 뉴턴이기 때문에 천재란 소리를 듣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감정이입을 해서 어떤 입장 변화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각도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저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지금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석을 LED가 연결된 코일을 감은 통에다가 그냥 떨어뜨렸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뭐 하긴 했죠.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내가 중력에 대해서 영차하고 일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떨어뜨리는 순간
내가 일한 만큼 중력이 또 자석을 영차하고 잡아당긴 거야. 그러니까 중력과 내가 똑같은 일을 내가 한 번 했더니 중력이 또 한 번 반대편으로 한 거죠. 자, 어쨌거나 전기가 발생해. 그냥 움직였을 뿐인데 뭔가 전기라는 어떤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얻었어. 신기하죠? 전기가 발생했네? 아, 정말 쓸모 있죠?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발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게 발전기인 거야. 결국 중력이 전기를 만들어준 거죠.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우리 이 강의 처음에 전자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학년 때 전자력 해가지고 힘의 방향 뭐 했던 거 기억할 거야. 그럼 저게 결국 어떻게 귀결되냐면 저거를 이용해서 뭐가 돌아가는 걸 만든다 해서 전동기라는 걸 배웠어. 그럼 우리 2학년 때 정류자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든 장치를 전동기다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왼쪽에 어둡게 표현한 그림이 이제 전동기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나온 그림이 발전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발전기가 이제 비슷한 원리다라는 뜻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거야. 왼쪽에는 돌아가는 장치를 만든 게 전동기라면 오른쪽에는 돌아가는 장치를 통해서 자석 안에서 전기를 만든다라는 발전기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왼쪽에 있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 오른쪽의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리이다. 그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애는 자석을 떨어뜨렸잖아. 근데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는 부가장치가 있어야지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생각을 했어. 자석을 그대로 두고 자석 사이에서 2학년 때 배운 정류자처럼 전류의 방향이 계속 돌면서 바뀌는 장치를 만든 거야. 그럼 봐봐. 저기 맨 위에 있는 애가 돌아가. 그럼 자석은 계속 있어.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저 네모난 도선을 돌려줘요. 그러면 자석이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역할을 정류자가 계속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똑같이 하게 하는 거야. 저 뒤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려주면 자석이 접근했다가 멀어지고 접근했다가 멀어지고 하는 역할을 계속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여줬던 LED를 연결한 코일 통 안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걸 훨씬 더 영구적으로 손쉽게 손을 대지 않고도 중력을 이용해서 저 날개만 돌려주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도록 만든 게 발전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동기의 정류자를 여기서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중학교 2학년 전기화자기의 전동기 그림이 왜 지금 비교가 되냐면 발전기에서 이 정류자를 이용해서 하느라고 한 거예요. 전동기는 전류를 이용해서 저거를 계속 돌려줘. 그럼 전류만 연결해주면 자석 안에서 제가 한번 돌아가면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 돌아간다. 이게 전동기 원리고 여기 발전기는 저 위에 풍차 같은 애가 수력 발전이건 풍력 발전이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제가 운동하게 만들어 계속 돌아가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지. 돌아가기만 하는데 자석 안에서 불이 들어와.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을 발달시킨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외부에서 날개에 전달하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날개가 회전하면 날개에 고정된 코일이 영구자석 사이에서 회전한다. 이에 따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돼요. 자기장이 변하는 것처럼 결국 되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날개를 회전시키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는 날개를 회전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날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에너지를 주면 소용이 없죠. 자연에서 얻어야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수력발전, 풍력발전, 화력발전 이렇게 가장 옛날부터 이제 이용을 해왔지. 자, 그래서 저 날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 즉 낙차죠.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많이 모았다가 수문을 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를 이제 저 날개를 밑에서 이제 회전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을 통해서 돌리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돌리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고,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 연료에 걔네를 연소시켜서 얻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일단 물을 끓이면 엄청나게 부피가 증가하죠. 우리 증기 기관차를 보면 증기가 나가는 힘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그 쇳덩어리를 막 밀고 가잖아. 그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에 저 날개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발전기의 구조인데 다른 그림하고 조금 형태는 달라도 똑같아. 자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또 소모적인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자석은 그대로 두고 코일을 움직이게 하자. 자, 이 그림도 발전기의 구조 그림입니다. 간이 발전기 만들기. 자, 먼저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보자. 유의점, 발광 다이오드는 저 굉장히 조그맣게 생긴 건데, 발광,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만 흐른다. 전류 방향을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만 흘려야 불이 들어온다 이 뜻이야. 플라스틱 관에 에나멜 선을 감아 코일을 만들고 에나멜 선 양끝을 사포로 문지른 후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지금 그림 보면 코일을 플라스틱 관에다가 매우 많이 감았죠. 그리고 양끝을 이제 남겨놨어요. 그리고 에나멜선 양끝을 사포로 이제 문질렀어. 전기가 잘 통하도록 문지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다. 2번, 플라스틱 관 안에 네오디뮴 자석을 넣고 관을 막은 후 흔들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우리 아까 발전기 원리 하면서 처음에 LED 전구에 불 들어오는 그 실험 생각나죠? 흔들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3번,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좀 전에 발광 다이오드는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불이 들어오고,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으니까 얘는 한 방향으로는 불이 들어오고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자, 결과 봅시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도록 플라스틱 관을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플라스틱 관을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왜? 한쪽으로 갈 때는 켜졌다면 반대쪽으로 갈 때는 안 들어오니까 불이 켜졌다가 반대 방향일 때는 안 켜졌다가,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더 밝아진다. 자,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불이 더 밝아진다. 강한 자석일수록 당연히 또 더 밝아질 테고, 또 뭐 하나 있죠? 코일을 더 많이 감을수록 더 밝아지겠다. 이제 간이 발전기 만들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흔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석을 흔들 때 한쪽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 방향일 때는 불이 꺼지고, 그래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지 계속 불이 켜져 있지 않는다. 이런 거를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깜빡이며 들어온다. 맞고, 니은,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틀리고, 디귿,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 한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져 있다가 꺼진다. 잘못됐고, 리을,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죠. 자전거 발전기도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죠. 자전거를 돌리는 거에 비해서 전기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걸 체험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장치일 것 같아.
한참 전에 유행한 드라마 중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잘 표현된 드라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동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나는 뭐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자전거를 막 타는 장면이 나와 정전이 꽤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또 표현됐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 전기가 필요하면 일상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1번. 바퀴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다. 2번. 발전기 안에는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을 것이다. 맞다. 3번. 바퀴를 빠르게 돌릴수록 센 전류가 만들어진다. 맞다. 자전거를 콘센트에 연결해야 발전기가 작동한다. 아니다. 저게 전기를 만드는 애다. 5번.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맞다. 전기로 만들어서 그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발전기다.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회전시켜서 그 안에 오른쪽 글씨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코일과 자석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발전기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저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교통카드, 하이패스, 도난 방지 장치, 인덕션 레인지, 금속 탐지기, 전자기타, 마이크 보면 다 자기장과 전기적인 힘을 이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또 뭘 볼까요? 교통카드, 하이패스, 도난 방지 장치 뭔가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원리를 한번 봅시다. 교통카드 판독기. 교통카드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 단말기에 가까이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서 그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카드 안에 있는 정보를 이제 작동시키는 거지. 그러면 저 카드 판독기가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전류가 이제 작동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금속 탐지기나 아까 얘기한 교통카드, 그 다음에 하이패스 이런 게 다 그런 원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인덕션 모든 가정에 이제 음식을 취사를 하려면 저런 취사 연료를 이용하는데 선생님은 너무 알뜰해서 가스레인지를 15년 전에 산 거를 아직 바꿀 이유가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손잡이가 고장나서 이제 알아봤어. 인덕션이라는 게 요새 엄청나게 신기술을 이용한 게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엄청 비싸. 그래서 난 저게 뭐 그냥 가운데 있는 저 하이라이트는 봤기 때문에 저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덕션은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저게 바로 전자기 유도를 전열기구에 사용한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소개를 하는데 저 밑에 보면은 인덕션 그 밑에 코일하고 이제 자기장이 있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 코드를 꽂으면 조리 도구에 유도전류가 생겨. 신기하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생겨서 그냥 그 도구에 전류가 흘러.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끓고 좋은 점은 또 저 상판 있죠? 거기가 열이 나는 게 아니야. 이제 손을 대면 아무래도 조리가 되면 쟤네가 엄청 뜨겁겠지. 걔 때문에 그 주변이 아무래도 뜨겁긴 하겠지만 저 상판 자체를 덮이는 게 아니야. 자, 근데 문제는 유도전류가 발생해서 음식을 조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조리 전용 용기여야만 돼요. 유튜브에 보면 뚝배기는 사용하다가 깨진다 라고 했는데 사용했더니 깨지지는 않더라 라는 사용 경험이 있지만 사용하다 깨지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죠. 이제 저런 건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도 불 조절이 가능하고 밖에서도 스마트홈으로 조절해서 좋은 점이 또 있을 거고 그렇게 세상은 참 기술로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전류를 이용한 전열기구이다. 인덕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에너지 전환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은 전기 에너지를 근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화면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진동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벨 소리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 전환하는 경우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포도당으로 바꿔주니까. 자, 그 다음에 불꽃놀이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자동차는 석유를 연료로 해서 그거를 연소시키면서 엔진을 돌려. 자동차 안에서는 그 완전히 연료가 이렇게 막 타면 걔가 바로 그 엔진을 움직이도록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 같은 그 장치가 돌아가면 회전을 하면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만든 게 풍력 발전입니다.